남들은 시어머니 죽으면 만세 부른다는데 나는 왜 이 차가운 무덤가에서 피눈물을 쏟고 있을까요? 30년 평생을 나만 보면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그 노인네가 죽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시어머니 미워하고 계신가요? 제발 저처럼 이 낡은 버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뒤늦게 알고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결혼하던 그해 봄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종일 도마 소리가 탕탕 울리고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진동을 해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전 부치는 제 뒤통수에 대고 너 같은 게 우리 집 들어와서 기운이 다했다는 서슬 퍼런 말만 내뱉으셨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뼈마디가 시려오는 겨울에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물보다 더 차가웠지요.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가 맺히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어느덧 30해가 지난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나물이 짠에 싱겁네 하며 타박을 하시더니 급기야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욕까지 입에 올리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아왔던 울분이 뜨겁게 차오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모진 세월을 견뎌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은 거실에서 낮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집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구석구석 도려냈습니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저 노인네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시베리아 벌판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밤늦도록 거실에서 낡은 버선을 꿰매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렇게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면서 나를 괴롭히겠지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모질게 마음을 먹은 걸까 고민해 보았지만 결론은 항상 미움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종가집 내력이 적힌 낡은 수첩을 제가 실수로 물에 젖게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낼 줄 아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지요. 순간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고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사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남은 제사 음식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다시 깊은 체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리는 건 왜일까요? 지독한 고요 속에서 부엌 조리대 밑을 보니 시어머니가 신으시던 낡은 버선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관계의 마지막 조각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제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독설이 멈추고 집안의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제가 느낀 건 통쾌함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날 끓이던 국물은 이미 다 식어버렸고 주방에는 찬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고부 사이의 30년 세월도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그 정적이 폭풍 전야의 침묵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제가 뱉은 그 모진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숨을 앗아갈 줄 알았더라면 저는 차라리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한다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걸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거실 창문을 덮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만 공허하게 들려왔지요.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제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슥 보시고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어디서 이런 개밥 같은 걸 가져왔냐며 평생 배워먹지 못한 티를 낸다고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30년치의 오물이 한꺼번에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등에 핏대가 서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지요. 어머니,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 집안의 종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화풀이 대상인가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며 터져 나왔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어머니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억울하면 나가라며 너 같은 건 우리 아들 인생의 오점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싱크대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으로 내팽개쳤고 사방으로 사기 그릇 파편이 튀었지요. 어머니, 정말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그래요, 우리 오늘 같이 죽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을 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내가 정말 악마가 된 걸까, 아니면 저 노인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분노가 그 모든 고민을 집어삼켰지요.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저를 밀쳐내며 이 천한 것이 어디서 손을 대냐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날카로운 고함만 가득했고 주방의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원수처럼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천륜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시간 뒤였습니다. 악에 받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고 있는데 거실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 파편이 쟁그랑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처음에는 연기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를 더 괴롭히려고 저러시는 거겠지 생각하며 억지로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막이 너무나 길고 지독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어머니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던진 그릇 파편 옆에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라고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으셨고 거칠게 요동치던 심장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작은 사기 조각의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응급실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아있던 3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켜지고 꺼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지요.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환청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제 어깨를 흔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제발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준비하시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눈빛이 그토록 차가웠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지요. 미워하고 증오하며 보낸 30년이 단 1분의 진심 어린 대화보다 무거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과하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욕을 듣고 싶어도 들려줄 입술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고 제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지요. 응급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꼭 제 통곡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독설도 그 차가운 눈빛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전쟁은 이렇게 비극적인 휴전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뒤 집안의 공기는 마치 멈춰버린 시계 태엽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그 서슬 퍼런 호통 소리가 사라졌는데 왜 제 가슴은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들어앉은 것처럼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방감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정작 저를 찾아온 건 지독하고도 시커먼 죄책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벽면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제가 꼭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가 된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장례식 첫날 영안실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너무나 작고 왜소했습니다.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서슬퍼런 고함이 나왔던 것일까? 의문이 들 정도로 어머니는 가냘픈 종이장처럼 누워 계셨지요. 차가운 금속판 위에 누운 어머니의 손마디는 평생 일을 하느라 굵어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 거친 손을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잡아드렸더라면 우리 사이가 조금은 달랐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장례식장 복도에는 향냄새가 진동하고 조문객들의 낮은 말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소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육개장을 나르는 제 발등은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없었지요. 저 멀리 구석진 자리에서 친척들이 나누는 수군거림이 제 귀등을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기가 새서 노인네가 제 명에 못 죽은 거라며 혀를 차는 소리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입술은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부 사이에서 중재 한 번 제대로 못했던 남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지요. 제가 겪은 수모를 알면서도 방관했던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원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빈소 한편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제 통곡 소리를 대신해주는 것 같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뿌옇게 가릴 때마다 제 심장도 서서히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마치고 어머니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 산에 뿌리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고 산기슭의 흙냄새는 유난히 비릿하게 코끝을 스쳤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산자락이었지만 그곳에 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니 허탈함이 몰려왔고 차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반겨줄 호통 소리도 비난의 눈빛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밤 텅 빈 집안에는 낡은 가구 냄새와 먼지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 자리에는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주방의 싱크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던져서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남편이 말없이 치우고 있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베란다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지요. 가슴이 먹먹해져 오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한 듯 어머니의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게는 금단의 구역이었고 미움의 근원이었던 그 방을 정리해야만 제 인생도 정리가 될 것 같았지요.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가 평생 써오신 낡은 화장품 냄새와 오래된 옷가지에서 나는 특유의 노인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너무나 소박하고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는 가족들의 생일과 제사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롱 문을 열자 어머니가 평생 신으시던 낡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내리며 정리를 하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상자가 열리며 사방으로 흩어진 건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시던 낡은 버선 뭉치들이었습니다. 구멍이 나고 몇 번이나 덧댄 그 버선들이 왜 이토록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한참 동안 멈춘 것 같았지요. 상자 밑바닥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고 그 종이를 집어든 제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쓴 일기장도 아니고 장부도 아닌 저를 향한 아주 짧은 메모였습니다. 그 메모를 읽어 내려가던 순간 제 가슴은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며 보냈던 30년의 세월이 단 몇 줄의 글자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이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워서 저는 그만 방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독하게 굴었던 이유가, 그리고 그 낡은 버선 속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토록 차갑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진실 앞에서 비로소 어머니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제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제 코끝을 가장 먼저 찌른 건 지독한 나프탈렌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였습니다. 평생 당신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살아온 노인네의 방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고작 구멍 난 버선 뭉치뿐이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왔지요. 하지만 그 낡은 천 조각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수록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날 오후 그 햇살 아래 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방 한가운데 앉아 저는 멍하니 흩어진 버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새 버선을 사드려도 아깝다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시고는 뒤꿈치가 다해진 낡은 버선만 고집하셨지요. 제가 그럴 때마다 궁상맞다며 화를 내면 어머니는 말없이 돗바늘을 들어 해진 곳을 깁고 또 기우셨습니다. 그 촘촘한 바느질 자국들이 마치 어머니가 제게 내뱉었던 날카로운 독설들처럼 느껴져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런데 그 버선 뭉치 하나가 유난히 묵직한 느낌이 들어 속을 헤쳐보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가 튀어나왔습니다. 종이 뭉치를 펼치자마자 제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낡은 송금 영수증들이었지요. 15년 전 친정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이름 모를 독지가가 병원비를 대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이 몰래 한 일인 줄로만 알고 평생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살았는데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금액은 정확히 그날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송금인 이름에는 어머니의 성함 대신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비단함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잠시 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버선들도 하나하나 뒤집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남몰래 적어둔 짧은 메모와 함께 낡은 금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지요. 며느리 기죽으면 안 된다고 제사 때마다 저를 구박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손주 돌잔치 비용을 마련하려고 갯벌에서 낙지를 잡고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파셨던 그 세월이 영수증마다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 영수증들을 가슴에 안고 방바닥을 긁으며 신음 섞인 울음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던 걸까 자책하며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토록 저를 미워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제 친정 식구들을 챙기고 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셨던 그 모진 마음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롱 구석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첫 장에는 어머니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악역이 되어야 내 남편이 너를 더 가엾게 여기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니? 라며 시작되는 글귀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악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저와 남편 사이의 결속력을 다지려 했던 그 기막힌 설계를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참아온 인고의 냄새였고 자식과 며느리를 위해 스스로를 불태운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버선을 가슴에 대고 어머니의 채취를 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천 조각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졌고 거실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일어날 기운조차 없어 그저 버선 더미 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제가 내민 낡은 영수증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던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꼈던 그 낡은 버선들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제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제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밑바닥에서 받쳐주던 든든한 주춧돌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면서도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독서를 내뱉고 고맙다는 말 대신 꾸지람을 하셨던 그 서툰 방식이 어머니만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오며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면 어머니의 사무제입니다. 그 무덤가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지 아니면 왜 그랬냐고 화를 내야 할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미워했던 그 30년의 시간이 사실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비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밤은 더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버선들이 제 발등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향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서 저를 괴롭힙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마지막 선물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함에 갇힌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지켜주려 했던 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상자 속의 비밀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저는 비로소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나프탈렌 냄새는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향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낡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저는 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환청을 들었지요.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어머니를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괴물은 어머니의 진심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베란다 너머로 쏟아지던 노을빛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느껴졌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은 낡은 버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가죽 가방 안에는 무려 5권의 통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첫 번째 통장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혀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통장의 예금주 이름은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시집온 이듬해부터 시작된 그 통장에는 매달 단돈 5만 원씩 그리고 1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입금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비고란에는 깨진 유리 파편 같은 어머니의 서툰 글씨로 짧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지요. 우리 아가 신발 사주기 그리고 우리 며느리 친정 엄마 약값 보태기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워 모으며 매번 그 귀한 돈들을 당신을 위해 단 1원도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거칠고 뒤틀린 손마디가 떠올라 저는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시장 골목의 작은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주인은 저를 보더니 대번에 시어머니의 며느리냐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주인은 저에게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여려서 나중에 나 죽고 나면 남편한테 기죽어 살까봐 걱정이라며 매달 조금씩 금을 사서 모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죽은 뒤에 제 삶까지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지독한 구두쇠로 만드셨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비로소 어머니가 왜 그토록 저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는지 그 참혹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순간 가족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악역이 되어 제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큰 위로를 받게 하고 본인은 서서히 잊혀가는 길을 택하신 것이지요. 그 지독하고도 위대한 설계 앞에 저는 그저 한낱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낡은 가구 냄새와 찬 공기가 가득했지만 이제 저는 그 공기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롱 구석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작은 상자 안에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찍었던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지요. 저는 어머니가 제 사진을 다 태워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사진 속 제 얼굴 위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어머니는 이 사진들을 꺼내보며 홀로 미소 지으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몸이 암으로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병원비를 아껴 제 노후 자금을 만드셨던 겁니다. 지난달 어머니가 유난히 배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제가 노망난 노인네 엄살 부리지 말라고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집안의 시계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지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병을 숨기며 저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물음이 저를 감시하는 줄로만 알고 귀찮다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었지요. 그 문 너머에서 어머니가 홀로 고통을 참으며 제 이름, 석자를 통장에 적어 넣으셨을 그 처절한 고독을 이제야 저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방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씻어두신 낡은 뚝배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저는 30년 동안 천사를 악마로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 5권은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지탱해줄 눈물겨운 사랑의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들을 가슴에 꼭 안고 어머니의 빈 침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의 꾸지람도 그 서글픈 눈빛도 볼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심어놓은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그 향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서 저를 숨쉬게 합니다. 어머니가 지켜낸 것은 우리 집안의 가업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족한 며느리였던 저라는 사람의 존엄과 미래였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무덤가로 달려가려 합니다. 그 차가운 흙더미를 끌어안고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통장 속에 담긴 30년의 비밀은 그렇게 제 영혼을 깨우며 눈물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산기슭 차가운 흙 속에 묻고 돌아오던 길에 저는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는데 제 가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시린 바람이 쉬지 않고 드나들었지요. 30년 세월 동안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대상이 사라졌는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무겁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가 남긴 그 지독하고도 깊은 가르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사무제를 지내러 다시 찾은 무덤가는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거친 흙더미 위에 손을 올리니 어머니의 차가웠던 손마디가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못난 며느리가 이제야 왔습니다. 라고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무덤가 주변에 흩어진 마른 풀잎들을 정리하며 저는 어머니가 평생 신으셨던 그 낡은 버선을 떠올렸습니다. 뒤꿈치가 다 해지도록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그 버선은 결국 저를 따뜻하게 신기기 위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 5권을 가슴에 품고 저는 무덤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위해 매달 5만 원, 10만 원을 모으셨지요.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내가 악역이 되어야 내가 산다던 그 모진 말씀이 이제는 칼날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되어 제 가슴을 어루만져 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산기슭의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고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스스로 벽이 되셨던 거였지요.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잊지 말자고 다짐했지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부부의 손을 다시 잡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위의 정적 속에서 어머니의 나직한 꾸지람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가 주신 이 마지막 선물을 헛되게 쓰지 않으려 합니다. 자식 농사 다 소용없다고 한탄만 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그 강인한 자존심을 본받아 저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희생만 가르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독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자신만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덤가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문득 제 발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낡은 버선들이 제 발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 향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서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삶을 가장 아름답고 당당하게 꽃 피우는 것이야말로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세월은 흐르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제 피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며느리와 어머니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진심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미움이라는 안개의 가려보석 같은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피눈물을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 보세요. 거친 손마디 속에 감춰진 그 뜨거운 진심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동지들께도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빈 껍데기만 남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게 주신 통장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자식들이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슴속에 맺힌 한을 이제는 사랑으로 승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냘픈 꽃이 꼭 저를 보고 웃어주는 어머니의 얼굴 같아 저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 살게요 라고 약속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제 등 뒤로 쏟아지던 눈부신 햇살이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제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지요. 그날의 공기와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미워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면 그 너머에 숨겨진 상대방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세요. 삶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할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니까요. 오늘 밤에는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이해와 화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